그리고 이걸 며느리는 왜 제가 해요? 할 거면 남편이 직접 해야지.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음식 준비하고 장만하다 보면 몇 날 며칠 몸살로 알아누워요. 물가도 많이 올랐고 저도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좀 간소하게 준비해 보려고. 차례의 경우에는 사실 명확하게 뭐를 어디에 놓고 몇 가지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 차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은 최대한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추석 때도 물가 관련한 정부 지원이 있나요? 네네. 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인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윈 날만 같아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추석의 풍성함이 늘 이어지길 바라는 의미인데요. 이런 추석에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내면 좋으련만 여전히 많은 분이 번거로운 차례상 준비로 고민하곤 합니다. 추석 차례상을 간소하게 하면서 의미를 잃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유형문화진흥원 한국예약센터에 근무하는 성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1년 중 오곡 백과가 가장 풍성하다는 추석이 곧 다가옵니다. 네네네.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서 추석 연휴가 총 6일이 되었거든요. 네, 아, 연휴가 그렇습니다. 긴 만큼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이와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도움되는 정보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여행 가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또 가족들끼리 모이기 위해서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추석 이후에 숙박 쿠폰이 60만 장이 이렇게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추석 당일날 프로야구 입장권 50% 할인해 줍니다. 가족끼리 같이 가서 또 야구 보면 너무 또 재밌을 좋죠. 것 같아요. 네네. 또 KTX나 SRT를 타고 그 이동을 하실 경우에 가족 동반석 혹은 역기행 같은 경우에는 또 할인이 적용이 되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또 그 근로자들 휴가비 지원을 정부나 기업이 나서서 휴가비 지원을 하는데 5만 개 정도가 추가적으로 공급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다양한 혜택이 좀 주어지는 네네. 것 같네요. 추석 명절 하면 아무래도 이 풍성한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결혼 후에 처음 준비하게 된 추석 차례상 때문에 우왕좌왕하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이 추석 차례상에 관해서 공부까지 하는 젊은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추석의 진심인 부부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한 달 전 결혼한 며느라기 미미 씨. 뭔가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어쩌지? 아니 이게 내 차례가 될 줄이야. 차례라니 어떤 차례를 말하는 거죠? 잠시 1시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보세요? 자기야, 엄마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어. 무슨 일이야? 어제도 분명 나랑 통화하셨는데? 아니, 오늘 등산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미끄러지셨대. 엉덩이뼈가 골절돼서 입원 치료를 하셔야 한다네. 어떡해. 아니 얼마나 입원하셔야 되는데? 한 일주일은 계셔야 하나 봐. 야, 그나저나 어쩌냐? 이번 추석 차례 준비는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뭐? 차례 준비? 아, 그걸 우리가?
아, 미미 씨가 말한 차례가 바로 추석 차례상 준비였네요. 그나저나 꽤 당황한 모습인데 괜찮을까요? 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차례상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차례라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좀 도와주라. 어? 해외여행? 아니, 오빠가 이미 다 예약해놨다고? 아, 뭐야. 딸내미는 이제 고생 예약인데 엄마 아빠는 여행이 나가시고. 됐어. 끊어. 믿었던 친정엄마 도움마저 불발돼버리고 결국 직접 차례상을 찾아보는 미미 씨. 과일, 전, 생선, 고기, 떡, 국, 밥. 아니, 이게 다 음식이 몇 가지야? 하... 아니, 이 정도면 음식 준비만 3박 4일 해도 다 못하겠네. 결국 남의 집 차례상 사진에 기가 질려 손 놓고 맙니다. 그날 오후 부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갑니다. 자기야, 내가 제사랑 차례상을 모셔온 경력이 자그마치 29년이야. 그걸 다 자기가 한 거야? 다 어머님이 하신 거지. 아, 뭘 또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해. 아, 그래, 정정. 제사상, 차례상에 절해온 것만 29년이다. 됐냐? 아, 자기야, 일단 공부 좀 해보자. 자기, 제사랑 차례랑 차이가 뭔지 알아? 아니, 무슨 사람을 바보로 알아? 음식 차려놓고 제사는 저녁에 모시고 차례상은 명절 아침에 모시는 거잖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기리면서 기일날 밤에 모시는 거고, 차례는 명절날 조상님께 인사 같은 걸 드리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차례상 예법부터 한번 알아보자. 자, 따라해봐. 조율이시. 조율이시. 근데 뭔 말이야? 뭐 차례상도 뭘 조율해? 아니, 이건 차례상에 올라가는 4가지 과일을 말하는 거야. 대추, 밤, 배, 감. 이게 한자로 조율이시라고. 나 그거 알아. 어도육미. 물고기는 대가리가 맛있고 고기는 꼬리가 맛있다. 아, 그러면 그 차례상에 꼬리곰탕을 올려볼까?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차례 예법이야. 자, 따라해봐. 어두육미. 아니. 아, 나까지 왜 이래? 어동육서. 생선은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어동육성. 홍동백서. 붉은 과일은 동쪽, 흰색 과일은 서쪽. 홍동백서. 아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 조상님들도 좀 맛있는 거, 그 햄버거, 치킨, 피자, 갈비찜 이런 것 좀 드셔보시면 어때? 아니, 어차피 차례 모시고 나면 우리가 먹는 거잖아. 그 개동피서. 치킨은 동쪽에, 피자는 서쪽에. 얼마나 좋아?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치니? 아니, 자기야,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주문하자. 내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 차례상 주문하면 명절날 오전에 딱 배송해준대. 아, 너 정말 그럴 거야? 차례상 준비가 마냥 부담스러운 아내, 그리고 하나씩 배워가자는 남편. 결국 대책회의가 부부싸움이 되고 맙니다. 뭐 아내한테 미안하죠. 아, 그래도 어떡합니까? 제가 장손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쭉 모셔야 할 일인데, 아, 그냥 그 예행 연습한다고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차례는 그 정성이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평생 전 차례상이라고 차려본 적도 없는데 음식 준비에 예법까지 배워야 된다니. 아니, 그리고 이걸 며느리는 왜 제가 해요? 할 거면 남편이 직접 해야지.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새내기 며느리에겐 너무 어렵기만 한 차례상. 미미 씨 부부는 과연 올 추석 차례상을 무탈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 영상 보니까 새로운 명언이 하나 나왔네요. 예. 대동피서, 치킨은 동쪽에, 피자는 서쪽에. 그런데요, 센터장님, 이 예법이 있나요, 없나요? 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요. 답변이 좀 아리송한데 일단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기제사나 아니면 그 사대조 이상의 선조를 모시는 시제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 예약서를 보면은 명확하게 어떤 음식을 차리고 어디에 놓는지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형편에 따라서 음식 조절, 가짓수를 조절하거나 이렇게 했는데요. 차례의 경우에는 사실 명확하게 뭐를 어디에 놓고 몇 가지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어떤 형식과 법도를 갖춘 정식적인 그 예였고 차례라는 것은 간편하게 조상을 모시는 비정식 예였기 때문에 좀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69년에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 가정의례 준칙에서 제례라는 거를 기제와 그리고 절사, 추석절, 그리고 연시제, 설날 이 세 가지를 제례라고 딱 고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그 설날에도 추석에도 기제사와 동일하게 음식 가짓수가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보통 차례상이나 제사상에 대추, 밤, 감, 배, 사과 같은 그런 것들을 올리잖아요. 예. 이런 걸 올리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예법에서 정한 건지 궁금합니다. 조선시대 예약서에는 모두 그 과일과자, 과실을 올린다고만 돼 있지 네. 어떠한 과일이라고 특정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왕실이나 그러니까 사직제, 토지신, 곡식신한테 지내는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면 종묘, 네. 아니면 공자에게 지낸 문묘, 석전제 이런 데에는 그 대추, 말린 대추나 그 껍질을 깐 밤, 그러니까 건조나 율황 이런 것들을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된 사유는 그 말린 대추나 밤 같은 경우는 저장성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 그 계절에 맞게 구할 수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오랫동안 보관을 하면서 구할 수 있는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철 과일 아니면 건조 그러니까 저장성이 긴 것들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굳이 구할 수도 없는 거를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명절이나 제사 때 특히 힘든 게 네네. 네, 방송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네. 전을 부치는 일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제사나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네네. 사실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제사 형식이 네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천신이라는 건 새로 난 작물을 이제 조상들한테 이렇게 바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시제가 있어서 사시제는 이제 사계절에 한 번씩 지내는 건데 천신하고 사시제는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차례하고 제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그 갑오경장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때 그 신분 제도가 폐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신분 제도가 폐지돼서 공식적으로는 양반 쌍놈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인식 속에 양반이나 상놈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혹은 자기 스스로 우리들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제사도 화려해지고 차례도 화려해졌다. 화려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상이 뭐 많은 거를 차려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람이 힘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약간 거죠. 과시용이 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이 차례상 음식을 보면 사실 제사 때 음식이랑 다르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그런데 차례 음식은 제사 음식과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간소화 뭐 이런 준칙이나 법률 규정화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이거를 하는지와 그리고 그 음식을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도 차례는 간소화해도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가정의 화목과 오랜만에 만나는 모임 자리가 네. 중요한 거지 네. 사실 그런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한번 생각하고 추모한다는 자리로 생각해야지 너무 음식에 생각을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꼭 이렇게 음식의 가짓수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마음과 또 가족들과 만났을 때 좋은 시간을 보내면 또 그게 제일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제사나 차례상에는 팥이나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을 올리지 말라고 하는데 이 붉은 음식을 올리면 안 되는 건가요? 그 팥하고 고춧가루가 다 빨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은 귀신이 싫어하기 때문에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대추나 감은 올려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대추나 감은 빨간색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팥이나 고춧가루 들어간 거 올리면 안 된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근거 없는 그러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사실은 조상이 김치 좋아하셨으면 김치 그냥 올리셔도 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규칙과 규율을 따르려고 한다기보다는 네. 현명하게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리지 않는 음식 중에요. 뭐 꽁치나 갈치처럼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 또는 고등어처럼 비늘이 있는 생선도 올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명절 때만 되면 조기값이 뛰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도대체 뭘 올려도 되고 뭘 올리면 안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민물고기든 바다 고기든 물고기를 올리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물고기 종류를 가린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요. 네. 물론 후대에 오면서 좀 더 좋은 물고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좀 구분하셨던 것 같은데 상황에 맞게 하셔도 되고 꼭 네. 조기나 뭐 민어나 이런 거를 굳이 구입해서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생선을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비싸게 조기를 사서 올릴 필요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도 달라요. 그래서 이색 음식을 올리는 곳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네. 어디가 있을까요?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차례상하고 전혀 다르게 정말 이색 음식을 올리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네. 제주도는 빵입니다. 빵을 네. 올려요. 제주도에서는 쌀농사 별로 안 짓기 때문에 네. 그 보리로 만든 술빵을 그동안 많이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에 또 술 빚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그냥 빵을 올리는 게 하나의 전통이 됐는데 뭐 최근에는 롤케이크도 올리시고 머핀도 올리는 집도 있다. 되게 현대화됐네요. 그렇죠. 제주도에서. 네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디가 있을까요? 경상도는 또 문어를 올리신다고 합니다. 예, 문어의 문자가 그 인문학 할 때 문자하고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글을 읽는 양반의 등내에 걸맞는다 해가지고 문어를 많이 올리신다고 하고요. 네. 또 전라도 쪽은 이 해안가에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병어나 생선 많이 홍어, 올려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꼬막, 뭐 낙지 이런 거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각 지역에 맞게 특색 음식을 올리는 것도 참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대가 변해가는 만큼 추석 차례상도 변해가고 있는데요. 상차림을 좀 더 간소하게 준비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고 해서 만나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50대 주부 김지혜 씨는 이맘때면 늘 재래시장에 갑니다. 지금부터 추석 전 장보기가 시작된다는 뜻이죠. 맏며느리인 지혜 씨는 20년이 넘게 집안의 제사와 차례를 도맡아 왔는데요. 당연한 듯 해온 일입니다. 차례며 제사며 한번 모시고 나면 살림이 휘청해요. 또 음식 준비하고 장만하다 보면 몇 날 며칠 몸살로 알아 누워요. 조기 5마리 굽고 부침개는 기본적으로 5가지, 많게는 7가지까지 했어요. 산적, 갈비찜, 잡채, 나물, 과일도 5가지 놓고 송편 외에 시루떡까지 준비해서 올렸거든요. 장보고 음식하는 것까지 일주일 내내 차례상 준비를 하는데 결국엔 너무 많아서 다 먹지도 못하고 냉동실에 뒀다가 결국에 버렸죠. 어머나, 그 어마어마한 양을 준비한다니 벌써부터 장보기에 나서는 게 무리도 아니겠어요. 저 수첩에 꼼꼼히 적어온 건 장볼 목록이겠죠? 사야 할 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장보기 할 목록이에요. 그냥 무작정 나오면 이것저것 자꾸 사게 되니까 이렇게 딱 사야 될 것만 이렇게 목록으로 적어서 갖고 나서 장 보니까 과소비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프로 주부의 내공입니다. 근데 이거 차례상 장보기 목록 맞죠? 100번도 넘게 차례며 제사상을 차려왔다면서 너무 많이 빠뜨린 거 아닌가요? 가족회의를 해서 올 추석상에는 좀 간소하게 준비를 좀 해보려고요. 뭐 송편, 그다음에 나물 3가지, 그다음에 과일, 술, 그다음에 김치, 육전, 이렇게 간소하게 준비하려고요.
그 성균관에서 간소화된 추석 차례상을 알려주더라고요. 물가도 많이 올랐고 저도 너무 힘들어서 이번엔 좀 간소하게 준비해 보려고요. K 장남, K 며느리 분들 주목! 지금부터 간소화 장보기 시작합니다. 대목 물가 궁금하시죠? 과일집 사장님, 올 추석 과일값은 좀 어떤가요? 올해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비싼 편이고요. 특히 이제 추석을 앞두고 거의 한 두세 배 이상 정도는 다 비싸진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이른 시기이지만 그래도 물가가 점점 오르고 있나 봅니다. 여기서 잠깐 프로주부의 과일 고르기 노하우 한번 들어볼까요? 사과는 일단 색깔이 빨갛고 표면이 좀 거친 게 좋더라고요. 제수용 과일은 더 크고 좋은 물건들 고르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주로 손님들이 오시면 상에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색깔 무조건 이쁜 거를 많이 선호들 하시죠. 빨갛고 모양도 반듯하고 뭐 찌그러진 것도 없고 그런 걸 많이들 원하시죠. 배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이번엔 목록에 적어둔 구이거리를 사려나 봅니다. 사장님, 여기 육전거리 좀 주세요. 네. 네. 먼저 온 분은 뭘 샀을까요? 아, 한우 국거리네요. 근데 요즘 한우 값이 좀 떨어졌다는 뉴스를 봤는데 사장님, 정말 그런가요? 예전에 비하면 조금 떨어진 금액인데요. 큰 고급 부위는 조금 떨어졌어도 변화 없고 일반 부위는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여기 시장에서 장을 보시면은 대형 이렇게 쇼핑몰에서 사시는 것보다 거의 15%에서 20%는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깨알 같은 알뜰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장 한 바퀴 돌면서 구매한 차례상 비용 과연 얼마일까요? 지금껏 큰 차례상을 가득 채웠던 음식을 차례 간소화 표준안에 맞춰 하나씩 지으니 짜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장보기 비용도 확실히 간소해졌죠? 여태까지 차례상 준비하면서 평균 비용이 한 30만 원은 웃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간소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한 비용이 3분의 1 정도 절감되더라고요. 준비하는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또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 저렴하게 장을 좀 보려고요. 올 추석엔 간소하게 차례 모시고 가족들이랑 고궁도 둘러보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정말 연휴다운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치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면서 명절이 스트레스가 되진 않으셨나요? 올 추석엔 가족과 함께 간소한 차례상 준비하면서 모두가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명절 때 만든 음식을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결국은 버리는 일이 참 많거든요. 네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네. 차례나 제사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가정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실제로 그런가요? 그 한국 갤럽이 네. 이제 전국의 1,000명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추석 연휴에 고향 방문을 하겠냐 물어봤더니 불과 19%에 불과했어요. 2016년까지는 거의 39% 정도에 달했거든요. 특히 코로나 때 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이제 감염의 염려가 있으니까 네. 내려오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특히 이제 가족이 이게 핵가족으로 자꾸 변하고 또 최근에는 1인 가구도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제사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가 2020년에 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이제 MZ세대라고 하는 20대, 30대, 40대는 50% 이상이 제사를 폐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참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제사 문화 또한 바꿔놓았군요. 그렇습니다. 네,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에서 차례를 지낼 때 가장 개선할 점이 무엇이냐라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니 차례상 간소화라고 많은 분들이 답변을 주셨다고요. 예, 2022년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일반 국민하고 서원이나 향교에 계시는 이 유림이라는 그 분들 두 개의 그 부류로 나눠서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해봤고요. 네. 일반 국민과 유림층 모두 간소화, 그러니까 음식 수를 줄인다거나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대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4대를 지낸다고 하죠. 네. 근데 2대 정도 지내는 것으로 많은 의견이 모아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차례상 간소화에 동의를 해주시는 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례상이 간소화되면 음식 가짓수가 좀 많이 줄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가 있다고요? 네,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설문조사에서 그 바람직한 음식의 가짓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5개 내지 10개가 가장 응답이 많았는데 네. 49.8%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응답자들의 거의 반 정도가 10개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옛날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몇 개까지 올렸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기억하는 저희 그 차례상에는 네. 한 13개, 4개, 뭐 5개 이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제 5개, 10개까지 적당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49.8%였는데 네. 11개에서 15개까지도 괜찮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한 20%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줄어들었네요. 간소화 그렇습니다. 쪽으로 더 기울고 있는 네네.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에서 차례상 간소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소화하는지 궁금한데요. 아까 설문조사 결과를 이은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적습니다. 더 적어요. 일단 추석을 예를 들면 차례니까 술이 있어야 될 테고요. 네. 그리고 성편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센터장님 좋아하시는 그리고 송편. 그 제철 과일 몇 가지만 그러니까 5가지에서 6가지 이하로 돼도 무방합니다. 사실 그 음식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 네. 한데 모여서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시기인데 이 차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은 최대한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류 정도만 네. 해도 차례는 무방합니다. 간단하게 준비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 네.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차례상을 간소화하면요. 아무래도 이 가계 경제 보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네. 듭니다. 이번 추석 때도 물가 관련한 정부 지원이 있나요? 네네. 일단 그 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포인트는 크게 2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정부가 9월 7일부터 그 정부가 비축하거나 아니면 농협에서 계약 재배하고 있는 물량을 대폭적으로 풀어서 공급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그 예년 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사과, 그다음에 배, 그다음에 또 닭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추나 무도 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2번째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추석에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성수품과 많이 먹는 그 농축수산물 위주로 해가지고 할인 지원을 최대로 한다. 일단 대형 중소마트 26곳과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33곳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1인당 2만 원 한도로 할인을 해주는데요. 이 유통업체 자체의 할인을 포함을 하면 최대 6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전통시장에서도 할인 행사를 지원을 하는데 제로페이를 이렇게 충전을 하시면 그 전통시장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 150곳에서 당일 금액의 최대 3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 정부가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통시장과 또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네네. 온누리 상품권 할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네네. 얼마나 할인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평상시에 네. 온누리 상품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평상시 할인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30만 원을 더 할인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래 종이 상품권은 100만 원까지 할인해 줬는데 130만 원으로 올랐고요. 모바일이나 카드형 상품권은 평상시에 150만 원 할인해 줬는데 30만 원이 추가가 돼가지고 180만 원 할인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10월 달에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전통시장 보기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네. 공공부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에서 또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장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추석 때 또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으시잖아요. 네네. 이 부분도 좀 달라졌나요? 네네. 우리가 이제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청탁 방지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청탁 방지법이 평상시에 선물할 때는 10만 원까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절 때 설이나 추석 때는 20만 원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10만 원이던 게 15만 원으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절 때는 20만 원이던 게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정부에서도 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추석 차례나 제사와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조부모님 제사와 차례를 지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조부모님 제사를 없애고 부모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몇 대까지 제사를 지내는 게 맞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조선시대 예약서를 또 얘기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4대 봉사,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제사를 지내는 걸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때에서 나라에서 권장한 것은 평민은 2대 할아버지까지, 그리고 사대부 관료는 3대, 그리고 그 이상의 4대로 좀 하라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국가에서.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서 효도라는 게 강한 그 중요한 덕목이었기 때문에 한 대라도 더 하는 거를 더 효도를 더 잘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일반 평민도 양반 사대부도 좀 한 대씩 올려가지고 하는 게 좀 일반적으로 행해진 거였고, 조선 후기에 들어서 이게 일반화되다 보니까 예서에까지 사대 봉사를 좀 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예전에 그런 4대, 3대를 모셔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현재 가족 간에 모여서 2대까지 지낼지 3대까지 지낼지 이런 것들을 가족 내에서 스스로 결정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요즘 시금치 한 단에 6,000원이 넘습니다. 경제적으로 차례 음식을 차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차릴 수 있는지 추석 알뜰 장보기 꿀팁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네. 최근에 보면 차례상을 일단 구매해가지고 배달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대로 그 음식을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랩을 뜯어가지고 상에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구매를 해서 그냥 갖다 놓는 그러한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또 환경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네, 그렇죠. 또 긍정적으로 간소화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제사상에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없다는 속담도 있지만 추석 차례상 순서에서 저희 집은 차례상에 밥 8개를 모두 올려놓고 지냅니다.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밥 8개를 올려놨다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4대를 지내는 것 같습니다. 고조 할아버지까지.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그 합설, 함께 진열한다고 그래가지고 각 상, 이제 독상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8개 상을 차리긴 했는데 밥이 8개, 상이 8개는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한 제사상에 밥만, 매만 8개를 올린다고 하신 것 같으니까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두 분을 하나로 해서 4개를 올리셔도 되고요. 부부는 하나니까요. 네, 그리고 이런 특히 차례에는 돌아가신 선대 조상을 추모한다는 의미에서 한 번에 한 상에 그냥 하나로 올려도 무방합니다. 아, 정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다 거는 합쳐서 하나만 올려도 네, 제일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집안 형편에 맞게 사정에 따라서 각자 그 합의 아래 네.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리 되지 않는 선에서 네. 가족 회의를 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변화돼 가는 만큼 추석 차례상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명절 스트레스로 꼽히는 차례상을 간소하게 준비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KTV 생활의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의 대표 성리학자인 태계 이항 선생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제사에 있는 남녀가 함께 참석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벌써 한 600년 전 말씀이신데 남편과 아내 모두 음식 차리는 것부터 제사 지내는 것까지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사실은 이제 명절 끝나고 그 뉴스에 보면 가족들끼리 뭐 싸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거든요. 상을 차릴 때 상에 몇 가지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게 정성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좀 바꾸셔야 돼요. 상을 차렸는데 몇 가지 안 올려갔는데 이게 정성인가 스스로도 껄쩍지근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엔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